우리 가탐 여신 김성훈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공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과학탐구 공부법, 특별히 이제 화학 선생님이시니까 네. 어떤 학생들이 화학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일단 화학은 소위 말해서 어떤 과목이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역량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약간 수치화된 계산 능력까지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이유가 기출문제를 딱 이렇게 펼쳐보면요. 수능 문제 펼쳐보면 사실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그냥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면 기출문제 풀어보면 사실은 쉽게 문제가 풀리는 그러한 파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4페이지에 고난도 문제가 다 쏠려 있는 거죠. 총 3, 4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론이니까 막 계산을 막 요구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파트 때문에 화학원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막 생기는 것 같고. 이게 화학 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막 분자 막 이런 네, 거. 막 화학 식량과 기호도 몰 엄청, 이런 것부터 네네. 나오고. 그래서 이 파트가 관건인 건데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계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 이과생인데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은 약간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다른 과목을 생물로 가라. 생명이나 또 요즘에 유전도 좀 많이 계산하는 거 많이 맞아요. 나온다고 네네, 얘기하는데 뭐 지구과학 원이 그래서 많이 쏠리는 게 아니 아니고 본인 과목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그 생명과학을 제가 어려워하는 게 유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제 그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뒷단에 나오는 천체 네네. 이쪽 학생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형이나 아니면 지질이나 이런 것들은 막 지리하듯이 막 외우면 되는데 너 머리가 까만해 현무암이니? 뭐 이러면서 외우면 되는데 일단 화학은 학습량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의 양은 오히려 적고요. 간소해요, 이론은. 근데 개념과 이제 양적 관계 파트에서 말씀드리면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네. 이름이 어려워 이름이. 그죠? 너 칼슘이다 이름 너무 어려워. 네. 우리 둘 다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뭐 하원투를 망라해서 일단 화학은 학습량도 학습량인데 개념하고 문제를 많이 병행해야 되고 말씀하신 네. 양적 문제 이런 거에 네. 대해 또 수치화되는 것 좀 이런 거 즐기는 애들이 좋겠죠. 맞아요. 계산식이 필요한 거네. 그럼 네. 선생님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네. 그 화학을 잘하는 수 있나요? 그게 또 관계가 좀 있나요? 약간 관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과생일지라도 네. 뭔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문과적인 성향이 좀 있는 학생이 있고 네. 완전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지구과학 원이나 생명과학 원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약간 인과적인 좀 더 강한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이해할 거는 별로 없어요. 양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응용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네. 되고. 네. 그런 학생들은 또 이제 물리원이나 화학원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된 게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학년 때까지는 나 문과였는데 네. 야 이거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 가야겠다. 아니면 이제 3학년 현역까지는 문과였다가 재수나 삼수 과정에서 이과로 오는 애도 있거든요. 느닷없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과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런 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문과형의 그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답이 나온 게 네네. 물리화학보다는 이제 생명이나 지구학 쪽 이렇게 그쵸. 가는 거고. 네. 근데 지금쯤이 6월 모의평가 준비하느라 우리 학생들이 여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뭐 로드맵 얘기할 때 6월 모의 수능에서 적어도 탐구 한 과목은 완벽하게 끝내자. 끝낸다라는 건 개념을 완벽하게 거기에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득점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5월부터 네. 수능까지 어떤 시기별 가탐 학습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개인적인 차가 되게 크잖아요. 네. 뭐 재수생과 고3들 너무 차이가 큰데 일단 고3 입장에서 5월 이후부터의 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요한 건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전 그쵸. 뭐니 해도 네네. 모든 과목이 그렇다시피.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배웠던 개념을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스를 얻은 거잖아요. 6평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6평에서 어떠한 출제 경향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신유형 문제로 등장했는지를 꼭 파악을 해서, 어차피 또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같은 해에 6평과 9평의 문제들이, 신유형 문제들이 꼭 변형돼서 수능에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네. 좀 되게 빈도가 높아요. 그게 화학원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네.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9월 이후 이제 파이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가면 네. 보통 이제 그때 선생님 특강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파이널 때. 네.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단계까지 좀 성실하게 한 학생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잘 따라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좀 이게 더디게 가는 학생, 그쵸. 그 남 쫓아가는 것에 아주 유독 특기를 부리는 학생들이 이제 9월 파이널 때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그럴 텐데 그쵸. 그때 성적대별로 또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은 그때는 그냥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개념 정리했던 거, 네. 또는 뭐 실전 이론, 문제풀이 팁, 뭐 그런 거 정리했던 거를 그냥 쭉 살펴보면서 계속 숙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평가원 문제는 사실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풀어봤잖아요. 네. 뭐 답도 이미 다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똑같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좀 해석을 해보고 문제를 이제 읽는다고 하죠. 아, 이 네네.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식으로 좀 문제풀이 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에 또 응용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파이널 기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좀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해도 아직까지 이제 취약한 부분. 네, 네. 화학원에서 이제 양적 관계죠. 계속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파트 약점을 좀 보완하는 것에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화학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6평과 9평을 풀었으니까 네. 네.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 네. 냉정하게 개념 정리.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늦지 않죠. 늦지 않죠. 네. 그걸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늦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년이 기준인가요?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쵸. 올해 기준으로도 저는 네. 늦지 않았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성 선생님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과학 과목이 사회 과목에 비해서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회는 우리가 일상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습득하지만 과학 과목의 개념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응용해서 문제풀이도 가능하고 자기 이해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되게 애들이 학생을 보면은 네.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본인의 개념을 이미 다 숙지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문제풀이법까지가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정리해야 하지만 네. 좀 시간 안배도 가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적용까지가 개념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념에, 그러니까 그걸 사전적으로 따져서 생각해 보면 개념이 이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기준이 있고요. 미남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경계가 생기겠죠? 여신, 신 이렇게 하면 인간과 신 이런 경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에서 보면은 그 개념이 적용된지도 모르고 네. 응용이 안 된다. 이러면은 개념이 뒤만 돌아서도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네네네. 실제로 사탐보다도 네, 맞아요. 과학탐구의 비중은 원래부터 높았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렇죠. 그 윤시영 선생님이 좀 주요 대학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탐보다는 과탐의 반영 비율이 원래도 높았는데 이제 과탐은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뭐 쉬웠다 어려웠다 하면 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년도는 전년도 2017학년도에 비해서 2018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에 있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뭐 네.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무려 뭐 10% 네.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보통은 한 5%에서 3% 정도까지 증가를 했는데 예. 뭐 예를 들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 과학 탐구가 뭐 25%에 30%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30% 이상 뭐 성균관대는 35% 중앙대나 한양대도 35% 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수학 과목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과탐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 실제로 네. 그 수학은 이게 되게 이제 뭐 우리가 한번 입시 분석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남아 있고 또 실제 잘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하다 보니까 극간 점수 차이가 좁아요. 그러니까 4점짜리 하나씩 틀리면 막 등급 바뀌고 재수를 결심해야 되고 이런 건데 과학은 자기가 선택 과정에서부터 전략이 개입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떤 성취도를 자기가 공부해 나가면서 느끼는 과목이고 그리고 이제 고사장에서 득점을 해냈을 때 그게 나중에 다른 과목의 어떤 취약 부분을 컴프로치해서
상쇄시켜가지고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대학에서는 특히 이과 학생들이 지금 뭐 5월,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수험생활, 본격적인 고3 수험생활 또는 이제 재수를 했다라면 보통 2월 말에 시작하잖아요. 재수 본격적으로. 그러면 3월부터 5월까지 자기들이 이제 상반기 학습을 끝낸 거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개입되거든요. 맞아요. 네, 결과. 지금까지 네. 결과 가지고 멘탈이 개입되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좀 고득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자신감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까지 탐구 여신 특집, 특별히 오늘은 과학탐구 영역 선택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